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찌와 함께하는 온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SS 중에서 링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우스를 올리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에 다른 문서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링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HTML에서 저희가 배웠던 항목 중에 A 태그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기본적으로 A 태그는 이렇게 글자, 텍스트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링크가 걸려 있는 거는 뭐예요? 파란 색깔 보통 띄고 있다라고 설명을 예전에 드렸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링크와 관련된 이 부분을 CSS를 가지고 이렇게 텍스트 형태의 이런 부분 또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밑줄이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각 박스에 마우스를 올리는 순간 이렇게 바뀌게 혹은 이렇게 바뀌게 하는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튼을 만들 때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버튼을 만들 때 마우스 이렇게 올리면 이런 식으로 버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A 태그의 컬러는 뭐 핫핑크라고 하면 이겁니다. 그냥 A 태그로 되어 있는 거에 이 일반적인 글자, 이 글자의 색상은 핫핑크로 나타내겠다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A 태그 하이퍼링크 걸려 있는 이 상태 요거겠죠. 그죠? 이거 this is a link. 자, 이 링크 걸려 있는 게 핫핑크라는 이야기입니다. 핫핑크 색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밑줄을 없애고자 한다. 그러면 쓰이는 게 텍스트 다시 decoration 해놓고 none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밑줄은 없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없겠죠. 이게 none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밑줄 내가 없애고자 할 경우에는 CSS에서는 이렇게 텍스트 다시 decoration none을 적어주면 결과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아니면 기본적으로 클릭하는 순간 그 다음에 아니면 한번 방문했던 어떤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A 땡땡 콜론 링크 그 다음에 A 콜론 visited 뭐 영어는 뭐 제가 영어 미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영어는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A 콜론 hover 그다음에 A 콜론 activ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A 태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기본을 우리가 링크 그냥 A 태그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A 링크 그다음에 A 콜론 비지트 요거는 이제 한번 방문했던 거 클릭을 해서 한번 방문했을 경우의 색상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리는 그 순간 호버입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는 순간 이게 호버입니다. 호버 그 다음 액티브는 마우스를 클릭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호버라고 액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티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기본적으로 링크 그 다음에 visit 그 다음에 hover active 이런 순서대로 적혀져야 됩니다. CSS 반드시. 이게 예를 들면 active가 요 위에 올라간다. 링크 위에 올라가 있다. 허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자,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링크 걸려 있는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이 일반적으로 링크는 red입니다. red. 자,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그런지는 뭐 모르겠는데 이 그린 색깔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린 색깔로 바뀌어져 있는 거고요. 방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레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릴 때 핫핑크 핑크 색깔로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바뀌었죠. 핫핑크 색깔. 그 다음에 액티브 클릭하는 순간 블루 푸른 색깔로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클릭 딱 한 순간. 자, 푸른 색깔로 바뀌죠. 클릭하는 순간.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여기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순서를 바꿔서. 자,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핫핑크가 돼야 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순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 링크를 걸 때에 색상 값을 변화를 주고자 할 때 CSS에서 반드시 링크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비지트, 그 다음에 호버, 그 다음에 액티브, 이런 순서대로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 순서를 어기면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링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비지트, 그 다음에 호버, 그 다음에 액티브,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이 나오게 하는 거는 텍스트 다시 데코레이션 부분인데 none 혹은 underline 혹은 뭐 underline 뭐 이런 식으로 호버나 액티브 한번 볼까요? 링크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없습니다. 그죠? none으로 해놨습니다. 방문한 것도 none입니다. 근데 마우스 올렸을 때 underline이 생깁니까? 그렇죠. underline이 생기죠. 그 다음에 액티브 클릭하는 그 순간 underline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텍스트 다시 decoration 콜론 underline 혹은 none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식과 관련된.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그냥 예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A 링크의 백그라운드 색깔은 옐로우. 그 다음에 한번 방문한 거는 카이언. 요게 이제 카이언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그린은 마우스 올렸을 때, 자, 라이트 그린. 그 다음에 핫 핑크는 클릭하는 그 순간 핫 핑크. 그죠? 네,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태그가 이렇게 백그라운드 다시 칼라라는 색상 값을 줘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 색상 값 이외에도 뭐라고요? 헥사 값으로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 색깔이겠죠. 요게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는 거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쓴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헥사 값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링크 버튼을 만들 때에 이렇게 요 위에서 잠깐 보셨듯이 이렇게 버튼 모양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A 링크와 A 방문했을 때 그러면 뭐예요? 그 기본적인 값과 그다음에 방문을 했을 때에는 뭐예요? 백그라운드 다시 컬러는 이렇게 색상 값을 줬습니다. 샵 레드 그린 그다음 레드 계열, 그린 계열, 블루 계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컬러는 화이트 텍스트의 컬러가 흰색으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버튼을 만들 땐 패딩 값을 준다고 했습니다. 패딩이 뭐예요? 안쪽 여백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글 텍스트를 위해서 이제 안쪽 여백을 이렇게 벌려진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14픽셀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25픽셀 이렇게 준다고 했죠. 항상 순서는 어디? 위, 오른쪽, 아래쪽, 왼쪽 이런 순서로 간다. 시계 방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위쪽부터. 그래서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위쪽과 아래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른쪽, 왼쪽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만들 때는 백그라운드 색상을 주고 그 다음에 패딩 값을 줌으로 인해 갖고 이렇게 간격을 넓힌다. 그 다음에 텍스트 다시 얼라인 이라고 해갖고 센터를 줌으로 인해서 이 글자 텍스트가 이 박스 안에 센터로 온다. 실제 패딩에 의해서 박스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텍스트 다시 데코레이션은 none 텍스트 다시 데코레이션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럭이라고 줬습니다. 인라인 블럭. 인라인 블럭은 이제 다른 거와 이렇게 어울릴 때 쓰이는 어떤 그런 형태로 쓸 때는 인라인 다시 블럭이라는 걸 씁니다. 기본적으로는 블럭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라인 블럭이라는 거는 블럭 개념이면서도 옆에 이렇게 같이 붙어서 쓰는 겁니다. 블럭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면 이 전체를 하나를 다 차지하는 게 블럭인데, 인라인 다시 블럭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호버 마우스 올렸을 때는 백그라운드 다시 컬러를 레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거나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의 색상 값을 바꾸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따라갑니다. 자, 그랬더니 마우스를 올려서 클릭하는 순간 똑같습니다. 그죠? 마우스 올릴 때 이렇게 색상을 바꿔서 버튼을 만들 때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 각 모서리가
이렇게 각이 져 있는데 이거를 모서리를 모양을 주고자 할 경우에는 볼더 다시 라디우스라는 CSS 속성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5픽셀이라고 속성 값을 줬다.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 이렇게 각 모서리에 이렇게 라운드진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볼더 다시 라디우스라는 걸 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링크 CSS 관련된 링크와 관련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A 태그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링크, 비짓, 그 다음에 호버, 액티브라는 순서대로 적어야지만 이게 적용이 된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상 값을 바꾸고 그 다음에 텍스트 다시 데코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밑줄이 없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튼을 만들 수도 있다. 버튼 만들 때는 백그라운드 다시 칼라 그 다음에 패딩 값을 위쪽과 아래쪽 왼쪽과 오른쪽에서 패딩 값을 준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백그라운드 색상 값을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링크와 관련된 CSS를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